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취득한 자격증이 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시장의 동향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중장년층 일자리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자격증의 취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자격증 시장은 특히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 증대에 따라서 매년 퇴직 후 일자리와 관련 있다는 자격증의 종류와 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42,532개나 되고요. 또 1년 만에 6,079개의 또 새로운 자격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격증 시장의 흐름에 편성해서 일부 언론사나 유튜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에 특정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며 자격증과 그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소개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자격증 관련 기사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월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자격증이란 제목으로 특정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굴삭기 기능사 소지자는 보통 첫 월급으로 150만 원 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경력과 연차가 쌓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등의 수업 과정을 제공하는 종합교육기업 관계자는 퇴직 이후 인생 2모작을 위해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계 자격증 중에서 지게차나 굴삭기는 다루기가 쉽고 또 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많아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시지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 대개 이런 소개의 흐름으로 자격증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이라는 게 특정 직무 수행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몇 시간 수강하고 간단한 필기시험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과연 산업 현장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 중에도 국가 공인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 50대 이상이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 특히 기술 관련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 자격 취득자는 2016년 5만 243명에서 2020년 9만 3,488명으로 86.1%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50세 미만 자격증 취득자 수는 불과 0.4%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0세 이상 취득자 중 남성의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순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한식조리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순으로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하듯이 자격증 소지가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까요? 특정 자격증 소지에 대한
취업률 통계가 없어 퇴직 후 50대와 60대의 취업률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에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취업률은 비정규직이 23.8%, 자영업이 12.5%로 나타나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해당하는 정규직은 불과 9%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안정적 일자리 취업일 건데요.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실은 단순 노무직이나 기능직이 많은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 소지가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격증은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그 직무와 유사한 경력이 함께 있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경비나 시설관리 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이나 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의 경우도 기계 분야나 소방 시설 분야 등 전기와 유사한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자격증 소지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취업의 활용 정도가 높은 자격증일지라도 연령별 중복 취득 여부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활용도가 높은 기술 자격증도 취득자 수가 늘어나 가잉 공급되면 공급 가잉이 되면 산업 현장에선 상대적으로 좀 더 젊은 지원자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중 하나인 지게차 운전 기능사도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와 40대의 경우도 취득 상위 종목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20대도 취득 상위 종목 4번째로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이 없으면 먼저 경력을 쌓아야만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취업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런 조언에 그럼 경력이 없으면 자격증을 소지해도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취업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즉 인맥을 쌓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경험을 직장 근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나 임시 계약직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 보고 자격증은 그 다음에 취득할 것을 조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시간은 들겠지만 돌아가지 않으려면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폴리텍과 같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경쟁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퇴직 후 재취업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